노트 못 가졌어. 자, 이 질문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하면 가장 잘 어울리지 않겠나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책상은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왜 고체라고 생각해? 과학의 시작은 여기에요. 왜? 딱딱하다. 형태가 있고 딱딱하다. 고체래요. 사실 저게 제일 정답이에요. 학교쌤이 고체래요. 그럼 스펀지는? 안 딱딱하잖아. 스펀지 고체예요. 근데 스펀지는 안 딱딱하잖아. 근데 왜 고체야?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리되는 걸 보면 자, 고체와 액체와 기체. 고체는 기본적으로 그 형태가 일정하죠. 액체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는 용기의 모양을 가진다. 기체도 그 기체나 액체를 집어넣어 놓은 용기, 그릇, 통. 그렇지. 이 교실 안에 있는 공기 모양을 이야기하면 지금 요 교실 모양대로. 왜? 여기에 공기가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잖아. 물론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은 충분히 멀지만. 이렇게 형태가 일정하고 요 둘이가 모양이 다른 거는 뭐냐면 입자 간 인력이 매우 크고 얘네들은 작다,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일자간 인력이 크고 형태가 일정하니까 입자들이 규칙적 배열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인력이 크니까 이 결합 형태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고체는? 안 무너지니까 모양이 일정하고 단단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을 찔러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지. 칼로 찌르면요? 칼로 찌르면 얘네들이 결합하는 인력보다 내가 칼을 쑤셔넣는 압력이 어떻게 된다? 더 커지니까 순간적으로 파괴를 하고 뚫고 들어갈 수 있는데 고체에선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근데 액체는 어떨까? 우리가 일단 입자 배열이 조금 어떻다?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얘는 봐봐. 배열이 규칙적이었던 거 반해. 얘는 불규칙하죠. 기체는 같은 크기로 그리면 너무 커지니까 줄일게요. 뭔 소리인지 알겠지? 이거를 같은 배열로 크면 부피가 이만해질 거 아니야. 얘도 어떻다? 매우 불규칙적이다. 그리고 봐봐. 얘는
입자 간격이 매우 좁죠. 입자 간격이 매우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빈틈이 없게. 얘는 꽤나 좁은 편에 속하지. 얘는 그치, 매우 넓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는 부피 변화가 외부에서 압력을 가했을 때 부피 변화를 말해요. 부피 변화라는 거. 압력이 증가하더라도 고체는 부피가 웬만해서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그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죠. 액체도 거의 변하지 않지. 왜? 요만큼의 빈 공간들이 액체를 흐를 수 있게, 모양을 바꿀 수 있게, 담는 용기에 따라 맞춰질 수 있게 하는 공간인 거지. 누른다고 빈틈없이 그 틈이 좁혀지는 공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기체는 변하죠. 어떻게? 보일 법칙에 따라.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위에 부분을 자르면 여기에 경계선을 두고 나눌 수 있겠지. 그래서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는 액체와 기체를 뭐라 부른다? 유체라고 하고 흐르는 성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밑에 부분은 압축이 되지 않는 물질들과 외부에서 힘을 가할 때 압축이 되는 물질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얘는 고체다, 얘는 액체다, 얘는 기체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펀지를 눌렀을 때 압축이 되는 것은 결국 뭐다? 스펀지에 섬유가 압축되는 게 아니라 그 스펀지 섬유 사이사이에 들어있던 기체가 있던 빈 공간이 줄어드는 거죠. 섬유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요 내용을 바탕으로 고체는 뭐다, 액체는 뭐다, 기체는 뭐다를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은 뭘까요? 그러면 고체랑 액체랑 기체라는 세 가지 상태가 있다는 걸 배웠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가게 되면서 또 다른 네 번째 상태 하나를 더 배우기도 합니다. 뭐냐면 그건 플라즈마라 그래가지고 기체에서도 더 변한 것. 원자 핵이랑 전자가 너무 에너지가 많아서 각자 따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긴 하거든요. 딱 어디가 그렇게 되느냐? 가끔씩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은 그 공사하실 때 용접하는 모습 본 적 있죠? 용접기로 쇠지직 막 불꽃 튀기고 있는. 그 용접기 끝과 철판 사이에 그 좁은 간격, 고기만 나타나. 너무 에너지가 높아서 원자 핵이랑 전자랑 따로 놀고 그 에너지로 쇠를 녹여서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쨌거나 고체, 액체, 기체라는 걸 배웠죠. 그러면 이
물질의 상태는 누가 결정할까요? 한 가지 물질은 한 가지 상태로만 있나요? 상태가 변할 수 있잖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물의 세 가지 상태. 물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보통 뭐라 그런다? 물의 고체 상태를 뭐라 그래요? 얼음이라 그러죠. 액체 상태를. 액체는 그냥 물이잖아. 기체 상태는 뭐라 그러는데? 그치. 수증기라 그러죠. 얼음인지 얼음이 될지 물이 될지 수증기가 될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뭘까요? 그렇지. 가장 첫 번째는 온도고, 온도 말고 또 영향을 주는 게 하나 더 있긴 해요, 사실은.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 중에 하나. 압력입니다. 선생님도 부산에서 태어나서 군대 갔다 온 2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부산에만 살았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참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을 만져보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군 생활을 저기 북쪽에 올라가서 해가지고 눈은 지긋지긋할 만큼 많이 봤는데, 그 눈싸움 할 때 한 번씩 뭐 친척 집에 놀러 가거나 스키장 놀러 가거나 해서 눈썰매장 가거나 해서 친구들하고 눈싸움 하면 눈덩어리가 잘 안 날아가죠. 날리는 방법 가르쳐줄까? 이게 좀 겨울이니까. 눈덩어리 이렇게 뭉쳤잖아. 꾹 눌러. 장갑 끼고 꾹 눌러도 돼요. 다진다는 느낌으로 꾹 눌러.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눈이 압력을 받아서 결국 눈은 얼어붙어 있는 얼음이잖아. 그게 압력을 받아서 살짝 물로 녹았다가 손을 떼면 어떻게 된다? 다시 얼어요. 온도는 그대로인데 압력 때문에 상태가 변한단 말이야. 이거를 두세 번 꾹꾹 다지면 결국 뭐가 된다? 눈덩어리가 일종의 탕후루로 바뀌는 거지. 가운데는 눈덩어리인데 코팅이 뭐다? 얼음으로 코팅된 눈덩어리가 된단 말이야. 얘는 집어던지면 어떻게 되게? 흩어진다? 안 흩어진다? 안 흩어져요. 얼음으로 코팅이 됐잖아. 그리고 이 눈덩어리의 최고의 쾌감이 뭐냐면, 날아가서 목표물에 빡 맞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 탕후루 입에 넣고 딱 씹으면 어떻게 돼? 그치? 팍 깨지지. 이 눈덩어리도 적당히 쫙 다져가지고 휙 던지면 쭉 날아가서 딱 맞는 순간 팍 하고 터집니다. 그 터지는 쾌감이 좋지. 슝, 퍽. 임팩트 있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상태가 결정이 된다. 그 말은 무슨 소리다? 온도 혹은 압력을 뭐하면? 변화시키면 물질의 상태를 뭐 할 수 있다? 그치.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상태가 변할 수 있고 그 예시들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공부할 거란 말이죠. 일단 지금 칠판에 있는 거 한번 빨리 정리해 보세요. 온도에 따라서 상태가 변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바로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물질을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 가열하면 무슨 상태가 될 것이고 그 변화의 이름이 뭔지를 배우자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고체를 가열하면 액체가 되죠.
맞지? 그리고 액체를 가열하면 뭐가 돼요? 기체가 되죠. 혹은 일부 물질은 고체를 가열하면 바로 기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얘네들을 이름을 각각 뭐라 부르냐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을 융해라고 하고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을 기화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증발과 끓음 있잖아. 이 두 가지가 이제 기화인 거죠. 그리고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가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승화라 그럽니다. 그럼 예를 하나씩 들어볼까? 융해의 예가 융해.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양초가 녹는 거죠. 사실 우리 양초 불 피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는 상태 변화가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체 양초가 녹아서 액체의 상태의 촛농이 되죠. 이 촛농이 심지를 타고 올라가서 기체 상태로 증발하거든. 증발한 양초 기체가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느냐? 이거 실제로 한번 실험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네. 양초를 켰잖아. 그럼 양초 불이 켜져 있잖아요. 훅 하면 꺼지지. 꺼져서 연기가 싹 올라갈 때 연기 위에다가 불을 붙이면 불꽃이 연기를 타고 쭉 내려와서 양초에 불 켜진다. 조만간 이제 뭐 명절 오거나 할 때 초 킬 일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꼭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훅 증발하잖아요. 그럼 얘가 뜨거운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대류라는 상태 변화 때문에 거의 위로 우리 연기 올라가는 그 라인 타고 같이 올라가요. 대부분. 그 위쪽에다가 갖다 주면 쭉 내려옵니다. 불이. 그걸 타고. 그래서 우리 그 학교 실험이나 이런 거 할 때 알코올 램프 쓰는 경우 초등학교 때도 배우지 않아? 끄고 뚜껑을 덮어서 끄고 뭐 했다가 다시 잠궈야 돼요. 한번 열었다가 불 꺼진 거 확인하고 다시 닫고 잠그는 거죠. 그냥 바로 덮었다고 잠궜다고 끄면 안 돼요. 끄고 열어서 한번 혹시나 갇혀 있는 알코올 증기 한번 날려주고 다시 잠궈줘. 혹시나 불꽃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렇게. 자, 융해의 예.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얼음이 녹는다, 양초가 녹아서 촛농이 된다. 기화의 예는 물이 끓는다,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된다, 알코올이 우리 주사 맞기 위해서 이렇게 알코올 소독을 했는데 그게 좀 있으니까 어떻게? 없어진다. 왜냐하면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기체는 대부분 눈에 안 보이는 게 기체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단계는 기체가 되는 무슨 상태가 더 많다? 액체거나 고체일 때가 더 많아요. 황사 같은 건 고체예요? 네, 먼지잖아. 황사는 먼지잖아요. 여러분들 주전자에 물 끓이면 김이 나오죠? 김은 액체입니다. 이걸 많이 하는데 봐봐요. 주전자.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봐봐. 여기 물이잖아. 물이 끓어서 요 위에 뭐가 된다? 수증기가 돼서 나오다가 여기에 김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김이 다시 사라지지. 맞죠? 여기서 이렇게 수증기로 바뀌는 게 기화예요. 그리고 수증기가 김이 되는 것을 액화라고 합니다. 응결이에요, 저게. 우리 지난 시간에 응결 배웠잖아요. 그죠? 뜨거운 수증기가 나와서 바깥에 찬 공기를 만나서 순식간에 뭐가 된다? 응결해서 아주 잘 자란 물방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김이 돼. 그리고 얘가 다시 뭐 해버린다?
증발해서 수증기 상태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수증기로 바뀌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대부분은 기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승화는 뭐가 있을까요? 나프탈렌. 나프탈렌 뭔지 알아? 꽃장 같은. 그치. 본 적 요즘은 잘 없어요. 보통 이제 시골이나 아니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때 옷장이나 이불장 안에 들어있는 거. 보통 뭐라 그러냐면 좀약이라 그래요. 그 좀이라고 하는 그 아주 작은 미생물 벌레 미생물 하여튼 나도 정확하게 존재가 애매한데 얘네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이불 같은 거 덮고 나면 우리 땀이나 알게 모르게 우리 피부에서 떨어지는 미세한 세포 조각 같은 것들이 이불에 이렇게 묻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고 사는 벌레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생물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불에 묻은 채로 그냥 옷장 안에 넣어놓으면 거기에 습기 차고 그런 게 더 많이 생겨서 섬유를 손상시킨다고. 근데 거기에 나프탈렌을 이렇게 딱 걸어 놓으면 이 고체 그 박하사탕 비슷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그 다이소 가면 팔아요. 그지? 가끔씩 좀 낡은 학교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이렇게 몇 개. 그 비행기 흰 색깔. 그치. 흰 색깔 동글동글한 바둑알 비슷한 거. 박하사탕 비슷한 게 통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그냥 소변기에 이렇게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나프탈렌이야. 기본적으로 얘가 승화하면서 이 나프탈렌 약간 기름 냄새 플러스 박하 냄새 비슷한 그 뭔가 오묘한 청량감이 있는 그 냄새 때문에 다른 냄새가 좀 더 피거든요. 그리고 이 나프탈렌 이 성분 때문에 미생물이나 얘네들이 살아가는 걸 좀 방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옷장 안에 이제 그런 걸 넣어놨는데 요즘은 사실 대부분 땡 먹는 하마를 넣어놓죠. 먹는 하마가 많이 들어있다, 그지? 그래서 습도만 낮춰줘도 미생물이 잘 번식을 못하기 때문에 요즘은 굳이 나프탈렌을 넣어놓는 케이스는 또 드라이 아이스. 이런 거 말고도 많아요, 승화는. 자, 그러면 가열했을 때 저렇게 변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냉각시키면 어떻게 변하느냐? 자, 냉각을 시키면 기체가 액체가 됩니다. 그리고 액체가 고체가 되고 기체가 바로 고체로 가기도 해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것을 액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을 응고, 기체에서 바로 고체로 가는 것도 승화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를 헷갈릴 수 있다? 이 승화랑 헷갈릴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승화는 요렇게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하는지까지 뒤에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고기승화, 얘는 기고승화라 부르는데 왜 선생님은 이 승화를 이렇게 가운데다 모아놨느냐? 사실 승화하는 물질의 예시는 좀 정해져 있는 물질들만 해요. 그래서 승화하는 물질을 따로 좀 메모를 해 놓자고. 가장 대표적인 게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의 정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드라이아이스는 차가운 물 녹는 화산입니다. 저온 화상이 뭐예요? 우리 체온 때문에. 이게 장갑 끼고 만져야 돼요.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오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얘도 승화합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 실험 시약으로 많이 쓰는 원소고요. 그리고 아이오딘을 우리가 약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독약으로. 빨간 약. 그게 아이오딘과 아이오딘화 칼륨이라는 화합물을 섞은 거를 에탄올에 녹여 놓은 물질입니다. 이제 살균 소독을 할 수 있는 거고. 옛날에 쓰던 살균 소독약이 과산화수소라는 살균 약품이 있었어요. 상처 안에 엄청 그게 왜 따갑냐면 과산화수소를 상처에다 뿌리잖아. 그럼 우리 사람의 혈액하고 반응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 몸에 안 좋은 세균들, 특히 좀 깊게 상처 났을 때 생길 수 있는 제일 큰 문제가 파상풍이라는 질병이란 말이야. 보통 녹슨 쇠못이나 이런 데 존재하는 세균인데, 녹슨 부분 안쪽에 존재하는, 얘가 산소를 만나면 죽는 세균이에요. 그 아주 원시 세균인 거야. 산소 만나면 죽는 세균들. 그래서 걔네들을 죽이기 위해서 과산화수소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단점은 이렇게 하면 그 산소 때문에 우리 세포가 같이 익어버려요. 상처 부위가. 살이 진짜 익어버립니다. 산화돼 버려요. 산소랑 결합해서. 그래서 상처가 제대로 아물어지지 못하는 경우는 상처가 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가 그렇잖아. 여기 선생님 엄지손가락 쪽에 상처 보이죠? 요게 선생님 군대 있을 때 그 버려진 창고에서 냉장고 하나 꺼내오다가 녹슨 쇠못에 끓였거든? 살이 살짝 찢어졌어. 깊게는 아니고. 그랬는데 피난다고 그냥 데일밴 소독만 하고 데일밴드만 발라야지 하고 양호실에 가서 어디서 다쳤냐 그러길래 그 버려진 창고에서 냉장고 꺼내다가 녹슨못에 끓였다 그랬더니 군의관이 갑자기 의무병이 깜짝 놀라서 군의관한테 전화하고 그때부터 과산화수소 여기에 한 병 반을 들이부었어. 거의 과산화수소에 손가락 담그고 있는 느낌? 그 과산화수소 묻힌 솜으로 상처 벅벅 긁어 혹시나 철가루 있는지 닦아내고 주사기에다가 과산화수소 넣어서 과산화수소 쏴가지고 혹시나 닦아내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군의관 와가지고 바로 팔목 묶고 여기에 그 파상풍 예방주사 맞추고 생효를 했습니다, 진짜. 그러고 나니까 살이 익어가지고 안 붙은 거야. 이제 이렇게 아물어진 거야. 상처가 남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말한 나프탈렌. 또 뭐가 있냐면요. 날씨에서 나오는 거. 부산은 솔직하게 추워서 잘 보기 힘들어요. 성에, 서리, 상고대, 사실 다 같은 거임. 보통 일반적으로 물체에 앉는 게 서리, 유리창 같은 데 앉는 게 성에, 나뭇잎 표면에 생기는 거 상고대. 같은 거임. 그냥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차가운 물체 표면에서 승화하면서 다 들러붙은 거. 참고로 원래는 눈 오는 것도 승화입니다. 비 오는 거, 눈 오는 것도. 구름은 물방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수증기가 아니고 액체입니다, 구름은. 물방울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높은 하늘에 떠다니니까 구름. 바닷가에 생기니까 바닷가나 이렇게 땅 부근에 생기면 안개. 해무의 그 무자가 안개 무자잖아. 구름은 물이에요? 물이에요. 눈에 보이면 물입니다. 아까 말했죠. 못 먹겠네. 솜사탕인 줄 알았냐. 그런 줄 알았는데. 물이에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나 진짜 별 보는 거에 빠져 살 때 그 별똥별 관측한다고 저기 금정산 위에 동문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룻밤을 지내본 적이 있어요. 금정산 성 저 온천장에서 버스 타고 쭉 올라가면 그 동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돗자리 깔고 밤새 버티고 밤새 이제 별똥별 관측하고 별자리 관측하고 새벽이 되니까 안개가 끼는데 이제 안개가 되게 심하게 꼈어. 눈앞에 물방울 날아가는 게 보여. 안개가 흘러가는 게 진짜 눈앞에서 지나가니까 잘 자란 물방울들이 옆으로 날아가는 게 보이는 거야. 근데 웃기는 거 그거 보고 내려가서 밥 먹어야겠다고 내려와가지고 금정산 위를 봤더니 구름 껴있더라. 그러니까 밑에서는 위를 보면 뭐로 보인다? 구름이고 그 위에서는 안개로 보이는 거야. 해무도 그거야. 그게 하필 바닷가에서 이렇게 거기 호텔 사이로 이렇게 날아가니까 그게 해무라고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 구름이 바로 얼어붙는 게 아니라 중학교는 그냥 바로 얼어붙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정확하게는 물방울이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이라는 구름 안에 섞여 있는 얼음 알갱이의 승화로 둘러붙는 거예요. 구름은 물이랑 얼음 알갱이. 네, 섞여 있어요. 그건 중3 때 되면 배웁니다. 높이에 따라서 그게 섞여요. 그러면 환상이 끼려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매우 유용한 도움이 되고 있는 거. 인스턴트 신문. 인스턴트 스프나 라면 스프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를 전부 다 승화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어떻게 생활시켜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냉동 동결 그러니까 진공 동결 건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라면 스프를 만든다. 그러면 실제 라면 공장에서 뭐 하느냐? 그 재료 가루를 섞어서 스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커다란 솥에다가 소뼈, 돼지뼈, 뭐 닭고기, 뭐 파, 양파 이런 거 진짜 다 때려박고 국을 끓여. 진짜요? 우리 라면 국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를 진짜 다심하고 뭐고 실제 재료를 다 때려박아서 끓여. 푹 끓여낸 그 진짜 진한 국에서 이제 건더기 싹 걸러내고, 건더기 다 끄집어내서 그 건더기를 잘게 그 건더기는 건더기대로 따로, 국물은 국물대로 따로 딱 걸은 뒤에 얘를 급냉시키는 겁니다. 그대로 얼려버려요. 급냉을 시킨 상태에서 그 얼어붙어 있는 국물과 건더기가 있는 용기를 공기를 펌프로 빼가지고 진공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갈아서 써요? 그걸 진공화시켜서 쭉 공기를 빼내자라. 그러면은 잠시 뒤에 뭐가 일어나냐면 얼어붙어 있던 국물에서 수증기가 승화돼서 빠져나와요. 국물에서 수분만 빼내는 거예요. 얼린 뒤에 얼음이 그때 이야기했잖아. 얼음도 증발한다고. 맞다. 얼어붙은 빨래도 마를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압력을 낮추면 더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면 꽁꽁 얼어붙은 라면 국물에서 수분만 빠져나온 덩어리가 생기겠지. 걔를 갈아버리는 거예요. 걔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낮게 포장을 해놓은 거야. 그럼 거기에 뭐만 들어가면 다시 국물이 돼? 그게 인스턴트예요. 인스턴트가 아니죠. 다 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물만 부으면 되는 거야. 다 만들어 놓고 물을 뺀 거니까. 우리 제일 대한민국의 옛날에 한 TV 프로그램이 제일 잘못 만든 그 상식. MSG가 과연 몸에 나쁜가요? 그 조미료가 몸에 나쁠까요? 미원, 연두 이런 거. 미원이 맛소금. 맛소금. 맛소금에 소금 말고 섞여 있는 게 있어요. 그 감칠맛 내는 성분.
다시다 이런 조미료, 화학 조미료 몸에 나쁜 거 아니요? 좋아요. 정확하게는 화학 조미료는 몸에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감칠맛을 내는 성분을 원료로 해서 그 원료에 있는 그 맛 성분만 화학적으로 쫙 다 뽑아낸 거야. 그걸 가루로 만들어 놓은 게 조미료예요. 어쨌든 그거 액기스란 소리 아니야. 그치, 엄청난 액기스인 거지. 나쁜 게 막 아닐 것 같은데. 대신에 이걸 쓰면 뭐가 안 좋아지냐면 나머지 재료를 개쓰레기로 만들어도 맛있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여기 밑에 막 MSG 때려놓으면 맛있어지는 그런. 극단적인 예를 말할게요. 원래 그 진짜 부산 사람들이 정말 인정 안 하는 가장 오묘하고 깊은 맛의 극치를 만들어내는 게 냉면 육수예요. 원래 제대로 냉면 육수를 뽑으려면 소고기 양지 혹은 닭고기 혹은 돼지고기 뭐 꿩고기 이런 것들을 끓여서 육수를 끓이고 개를 식히면서 계속 기름 걷어내고 식혀서 기름 걷어낸 그 국물을 그 삼배천에다가 몇 번 걸러낸 국물을 차게 식혀두고 겨울에 그 동치미 있잖아요. 무물김치 그거 담근 국물 되게 잘 뽑은 거랑 이거를 아주 적당한 비율로 가게만의 비법으로 일정 비율로 섞어서 간을 맞춰놓은 게 냉면 육수여야 돼.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거기 냉면에 그 고기 고명 올라오잖아. 그거 삶은 물하고 그거 삶을 때 쓰는 물하고 그 물에 면수 이거 진짜 그 레시피가 진짜 복잡하고 진짜 밤새 준비를 해야지 육수가 나와요. 근데 물에 소고기 다시다 MSG 좀 타고 식초 좀 타고 설탕 좀 타고 카라멜 시럽 좀 넣고 휘휘휘휘휘 저으면 그 똑같은 맛이 나. 그러니까 너가 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심지어 공장에서 육수를 팔잖아요. 선생님도 은근히 많이 해먹는 거 마트에 가면 그 동치미 냉면 육수라고 해서 봉다리에 들어있는 육수만 팔아요. 살짝 올려놓은 거 맛있는. 심지어 난 그래서 그 메밀면도 안 사요. 그냥 일반 생 밀가루 국수 면에다가 그 국물 부어 먹어요. 여름에 먹으면 맛있다니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승화를 하는 물질들이다. 근데 이렇게 승화를 하는 녀석들은 좀 특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질은 어떻게? 승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별도로 외워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 우리 책에 보면 그 예시들이 쭉 적혀 있다. 그죠? 자, 다음 바닥에 보면 자, 고체, 액체, 넘어가지 말고 오른쪽 바닥. 자, 고체, 액체, 기체의 입자 형태와 입자 운동. 아까 입자는 모양까지는 설명했었잖아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고체는 입자가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입자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한다?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학교 체육 시간에 딱 이제 체육 시간 시작하기 전에 쉬는 시간에 옷 갈아입고 운동장에 딱 나가면 이제 보통 우리 때는 너희들 때는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체육 시간 수업 시간 종치면 반장이 얘들아 모여라 해가지고 줄을 세워. 그래놓고 체육쌤 나오기 전에 운동장을 한 바퀴 천천히 뛰어요. 몸풀기로. 그러고 딱 오면은 딱 한 바퀴 뛰어서 오면 좁은 간격으로 하면 다다닥 모여서 줄을 맞춰서 그럼 이제 체육 선생님이 와서 인원수 쭉 체크하고 뭐 결석자는 누가 있냐, 혹시 교실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막 이렇게 물어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간격 요렇게 양팔 간격으로 띄워가지고 맨손 체조하고 그리고 그날 수업하거나 아니면 그냥 공 던져주고 너희들 맘대로 놀아라 하고 체육 선생님 들어가 버리거나 그랬거든.
요즘도 비슷한가? 근데 그 상태에서 고체가 어느 상태냐면 그 좁은 간격으로 따르륵 압축된 상태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장난의 끝이 뭐야? 꼼지락대기. 발끝으로 앞에 녀석 뒤꿈치에 흙 집어넣기. 맞지? 제자리에서 꼼지락꼼지락밖에 못하잖아. 그 정도가 액체 상태. 고체 상태. 잘못 말했다. 못 움직이잖아. 좁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꼼지락대고 옆에 녀석 쿡쿡 찌르고 앞에 녀석 몰래 뒤통수 딱 때리고 모른 채 하고. 그지? 그 이상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고체. 액체는 위치 교환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류를 포함한 운동이 가능하잖아. 적어도 어디 안에서는 그 액체 부피 안에서만. 기체는 매우 자유롭게 모든 방향으로 지 맘대로 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태가 바뀔 때 변화하는 거는 뭐죠? 뭐가 제일 크게 변한다? 입자 간 거리와 입자의 운동이 변하는 거지. 입자의 배열 형태가 변하는 거죠. 그럼 변화하지 않는 거는 입자 하나하나의 크기, 개수, 종류, 성질은 안 바뀌죠. 가장 대표적으로 요거를 가르쳐 주진 않는데 은근히 우리가 중등 교재부터 많이 다뤄지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푸른 색 염화 코발트지라는 게 있어요. 염화 코발트라는 화학물을 종이에 입혀놓은 걸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라 그래. 근데 염화 코발트인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푸른색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여기에 물이 섞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중2 때 배우는 개념인데 코발트 이온하고 염화 이온으로 쪼개져요. 이때 이 코발트 이온의 색깔이 붉은색이야. 코발트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한 염화 코발트인 상태에서는 색깔이 푸른색이었는데 염화 코발트 합쳐졌을 때는 파란색이야. 근데 이게 물에 녹아서 분리가 되면 무슨 색이 된다? 붉은색으로 바뀐다고. 네, 염화이온은 색깔 없어. 네 소금물에 색깔 있냐? 소금물의 물질이 염화 나트륨이잖아. 이온이 뭐예요? 그러니까 원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전자 개수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성질은 되게 강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좀 더 안정된 구조를 갖고 싶어가지고 원자 구조 제일 바깥쪽 줄에 있는 전자를 갖다 버리거나 나한테 전자가 부족해서 남한테서 전자를 얻어와서 내 거 부족한 걸 채우거나 하면 만족한 상태가 되니까 까칠해질까요? 되게 만족해서 편안해질까요? 성격이? 편안해지겠지. 그렇게 해서 안정화된 상태가 이온이에요. 그래서 원래 금속이나
비금속 상태보다 반응성이 좀 조용해집니다. 대표적으로 나트륨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트륨은 나트륨 덩어리 물에 던지면 터집니다. 폭탄으로 터뜨릴 수 있어요. 근데 소금 물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잘 녹죠. 아무 일 없잖아. 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뭐 이온이나 요건 어차피 우리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은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러고 여기서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종류가 바뀌지 않으니까 성질도 안 바뀌는 거예요. 대신에 입자간 거리와 배열이 바뀌기 때문에 뭐는 바뀔 수 있다? 물질의 부피는 바뀔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마저 정리를 하시고 그 한 바닥 넘어가 보시면 요거 필기 마저 하시고 넘어가 보시면 거기 개념 다지기 1, 2, 3, 4가 있죠? 보자. 요거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한 줄만 좀 할까요? 저기 핵심 자료 3번만 한번 해보세요. 응? 1, 2, 4는 당연히 그냥 안 풀고 지나가는 건 과제입니다. 3번만 지금 빨리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되게 공부 잘해요. 하는 일은 교습소 원장입니다. 뭐 그래봐야 큰 거 하는 건 아니고 개인 교습소 차려가지고 수학하고 과학도 일부 가르쳐요. 근데 이제 저기 기장 쪽에서 하고 있는데 걔가 딱 하나 못하는 과목이 있어요. 물리를 못해요. 왜 물리를 못하냐고 물어봤거든. 야, 니처럼 공부 잘하는 놈이 수학도 나보다 잘하잖아. 하는 말이 딱 여기서 헷갈렸대. 고등과정에 가면 연력학이 나와요. 물리에서. 화학에도 열화학이라 그래서 연력학이랑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똑같은 공식인데 열의 부호가 반대로 적혀 있어요. 그게 왜 반대로 적혀 있는지를 혼자 공부하고 고민하고 하는데 헷갈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 틀리자 그냥 물리를 포기해버렸대요. 되게 단순한 내용이었는데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물리랑 화학이랑 보는 위치가 어떻다? 맞다. 반대라고 했던 거 이야기했죠. 네.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개와 주의라는 개념입니다. 난 이건 중1부터, 원래는 중등에서 가리키는 개념 아닌데, 요거를 이해해 두면 중1부터 고등과정 과학 공부를 하는 데까지 되게 쓰이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운 상태 변화 이야기 있잖아. 가열한다, 냉각한다라는 거는 주체가 주위인 거예요. 바깥에서 어떤 물체인 개에다가 열을 집어넣는다, 열을 뺏어낸다인 거야. 그러니까 봐봐. 가열이라는 개념이 주변에서 개에다가 열을 집어넣는 걸 가열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냉각한다라는 개념은 주위에서 개에 있는 열을 빼들어 오는 걸 냉각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변화에 대해서 개의 입장에선 얘네들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인 거지. 얘는 열을 흡수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냉각은 개의 입장에서는 열을 방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연결해서 걔가 열을 흡수해버리면 주위의 온도는 내려가겠지. 물체가 주변의 열을 흡수해 간 거니까 결국은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열을 방출하게 되면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물체가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막 방출해 주면 그치, 온도가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봐봐, 요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야. 아까 우리가 가열에 의한 변화가 세 가지가 있었죠. 뭐? 융해, 기화, 승화. 냉각에 의한 변화도 세 개가 있었잖아. 융해 반대 응고, 기화 반대 액화, 승화 기고. 맞지? 요 경우에 대해서 얘네들은 열을 흡수를 하는 거고. 맞죠? 얘네들은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된다? 주위 온도가 내려가는 거고. 열을 방출해 주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지.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가열이나 냉각을 통해서 어떤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봤다면 여기서는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주변은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지. 관점이 어떻게 된 거다? 아까 앞에서 배운 거랑 정반대 입장에서도 한 번 더 바라본다는 거지. 여기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 중등에서는 개와 주의의 개념은 안 하고 요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헷갈리는 거야. 관점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고 가면 안 어렵다는 거죠. 그럼 하나씩 볼까요? 융해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내려가는 예가 있나요? 여기 있지. 선생님이 텀블러 안에 얼음 넣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시면 음료수가 어때요? 요거 왜 차갑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온도가 왜 내려갔느냐인 거지. 음료수의 온도가. 얼음의 열. 얼음이 녹으면서 누구의 열을 빼앗아 갔다? 음료수의 열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음료수의 온도가 내려. 그러니까 얼음의 차가운 냉기가 음료수를 차갑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얼음이 녹았기 때문에 음료수가 더 빨리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 우리 물리 시간에 말한 열평형보다 이게 에너지가 더 커요. 그러면은 기화열 흡수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봤을 건데 뭔가가 증발하면서 기체로 바뀌면서 열을 흡수해서 가는 거. 주사 맞기 전에 알코올 솜으로 상처를 딱 그 주사 놓고 이렇게 닦고 나면 어떻게 돼? 거기 차가워지죠. 또 한여름에 너무 더우면 그 학교에 보면은 주사님 계신다고요. 학교 시설관리 담당 주사. 소위 그 창구 아저씨 한 분씩 계시죠? 학교 행정실 소속 아저씨긴 한데 행정실에 정장 입고 앉아 계시기보다는 작업복 입고 학교 뒤 창고 인근을 왔다리 그치 의자 부서지면 고쳐주시고 화단에 물 주고 학교 시설 청소하고 다니시다가 한여름에 너무 더우면 긴 호수 끌고 와서 학교 운동장에 물 뿌리고 다니시잖아. 그렇게 학교 운동장에 물 쫙 뿌리고 지나가면 좀 있으면 어때요? 그 학교가 시원해지죠. 기화열 흡수. 물이 증발하면서 어떻게 된다? 시원해지는 거지. 그럼 융해열 흡수는 얼음 조각 옆에 있으면 어때요?
시원해지지. 얼음이 녹으면서 뭐를 가져가야 되니까 열을 가져. 그럼 승화열 흡수는? 드라이아이스. 그치, 베땡킨 라미스에서 31이죠.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드라이아이스 넣어주잖아. 그러면서 이제 몇 시간 가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거기 드라이아이스를 넣으면 왜 아이스크림이 안 녹는다? 드라이아이스 승화열 없어요. 그치. 드라이아이스가 먼저 승화가 돼야 되니까 누구의 열을 자꾸 뺏어버린다? 아이스크림에게 가는 열을, 아이스크림의 열을 지가 뺏어간다고 자꾸. 그럼 아이스크림 온도가 계속 낮아지니까 녹을 열이 없죠. 그러니까 안 녹는 거야. 그럼 반대, 이쪽은 응고열 방출에 얘는. 냉장고 뒤에 뜨거운 거. 그거는 액화열 방출입니다. 냉장고 뒤에 뜨거운 건. 이거 여러분들 경험 있을 건데, 여러분들 어릴 때 아마 한 번쯤 주머니에 들어있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재활용 손난로 있었어요. 똑딱. 뭔지 알죠? 그치. 액체, 액체가 들어있는 캐릭터 모양인데, 안에 쇠구슬에서 똑딱하면 그 액체가 싹 굳으면서 뜨뜻해지잖아. 그리고 시간 지나면, 이거 다 쓰고 나면 이제 더 열 안 내면 어떻게 하면 돼? 뜨거운 물에 팔팔팔 끓이면 녹죠. 자, 응고열 방출, 융해열 흡수. 그 다음에, 이 남자애들은 종종 경험해 볼 일이 있는데, 사실 비슷한,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우리 깁스하면, 이 석고를 이렇게 덕지덕지하면 얘가 굳으면서 어떻게 돼요? 따뜻해집니다. 선생님이 좀 손목이 좀 안 좋거든, 손하고, 오른손하고. 예, 요즘에 그것 때문에 지금 요새 포수를 안 보고 있는데, 그래갖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파라핀 치료라는 걸 하더라고. 양초 만드는 재료가 파라핀이잖아. 녹아있는 파라핀통에 손을 담궜다 꺼냈다를 5번 반복하래. 담궜다가 꺼내서 30번 살리고, 담궜다 꺼내서 30번 살리고, 한 5번에서 10번 반복한 뒤 5분 동안 들고 있으래. 그러니까 액체 파라핀이 좀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손에서. 굳겠지. 걔가 굳으면서 응고열 방출로 따뜻한 열이 나오는 거야. 자, 액화열 방출은? 이거 사실 냉장고 뒤도 있고요. 그건 좀 이따 에어컨 설명하면서 할 거고.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수업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요즘 날씨쯤 되면 이제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고민이 있지. 목욕할 때 언제 옷을 벗어야 춥지 아니한가? 맞지? 고민되지? 그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샤워기에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잠깐 기다리면 욕실 거울이 뿌옇게 변해요. 거울에 뭐가 낀 거다? 김이 낀 거지. 그때부터 안 추워요. 왜? 그치. 욕실 안에 있는 수증기가 거울 표면에서 뭐로 바뀐다? 물방울로 바뀌면서 뭐를 내놔준다? 그때부터 안 추워. 과학적인 거야. 물론 부작용으로 뜨거운 물 너무 오래 틀어놓고 있다고 엄마의 잔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안 추운 게 좋잖아. 잔소리 좀 듣고 지나가고. 승화열 방출은 너는 잘 모를 확률이 있고 나중에 이제 어른 돼서 서울 쪽으로 올라가면 모를까. 니는 이제 지금부터 한 7년쯤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군대 가면요 뼈저리게 느껴요. 군대에 가면 똥을 눈이 내리는 걸 뭐라 그러냐면 악마의 똥가루 내지 악마의 비듬가루라 그래. 악마의 똥가루, 사탄의 비듬가루. 되게 추운 날, 오늘처럼 날씨가 살짝 희끄무리 흐린 날, 되게 춥다가 갑자기 하늘 자체가 되게 훈훈한 느낌이 나. 따뜻한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러면 그 전해 겨울을 겪어본 고참들은 모두가 입에다가 똑같은 자음을 발음합니다. 시옷, 비읍. 아니면 이응, 시옷, 비읍. 감탄사를 넣어서.
왜? 좀 있으면 눈 온다는 소리입니다. 눈이 펑펑 한방눈이 쏟아질수록 더 따뜻합니다. 진짜 따뜻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한겨울에 영하 10도였다가 갑자기 훈훈한 기운이 느껴져, 하늘이. 영하 10도 15도인데. 흐린 날씨, 되게 추운 날, 갑자기 따뜻해진다. 아씨. 오늘 다 잤구나. 왜? 눈을 쓸어야 됩니다. 안 쓰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 쓰면 그 다음날 아침 메뉴가 뭐가 되냐면, 무생채 비빔밥, 무국, 무조림이 나옵니다. 반찬이 없으니까. 보통 군 부대는 한 부대 안에 최소 100명 단위, 최대 1000명에서 한 5000명이 모여 있거든요. 그 밥 잘 먹는 건장한 20대 초반의 남자들이. 그럼 냉장고가 얼마나 커야 될까요? 그치? 거의 냉동창고가 필요하겠지. 근데 그러면 거기에 반찬 재료들이 며칠치가 들어있을까요? 그치? 그리고 군부대는 큰 길에 있어요? 산속에 있어요? 길이 얼었어. 반찬 재료를 실은 트럭이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지. 선생님, 근데 왜 무는요? 무는 겨울이 시작하기 전에 가을쯤 되잖아. 딱 한 10월, 11월이 되잖아, 요즘. 군부대에 가면, 우리가 운동장이라고 부르는 연병장이라고 하는 한쪽 구석에 사람을 파묻어도 될 만한 구덩이를 100개에서 100개 가까이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생무 있잖아. 포대자루째로 그냥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무를 포대로 사오는 거지, 이제 시골에서. 무만, 데타크 무만 한 100포대씩 파묻어 놔. 그러면 땅에 파묻어 놨으니까 그게 냉장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선한 무는 있는 거야. 쌀과 양념과 무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생채 비빔밥, 무국에 무조림 김치가 나오는 거예요. 한 끼는 별미겠죠. 눈을 다 없애기 전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눈이 오고 있을 때 쌓여서 얼기 전에 계속 쓸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칠 때까지. 계속 쓸어야 돼요. 어디까지? 큰 길까지. 얼마나 뿌려야 될까요? 그 길이 한 1, 2km씩 되는데. 자, 소금이 비쌀까요? 지금 막사에 처자고 있는 병사들의 노가다 인건비가 비쌀까요? 소금이 비쌉니다. 소금 안 쓰고 그냥 빗자루로 계속 써요. 왜 소금을 쓰면 도로가 부식되거든. 그래서 사실 눈 오는 눈길 달린 자동차는 뭐 하체까지 다 세차해야 된다는 말이 그것 때문에 안 그러면 녹슬어요. 자, 어쨌거나 이 두 가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스템이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그리고 사실 에어컨은 뭐랑 똑같은 구조다? 냉장고예요. 그래서 인류 5대 성인에는, 인류에서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운 인물 5명에는 예수 그리스도, 고타마 시타르타, 다음에 무함마드, 고길동, 요즘 애들 고길동 모를 것 같아. 그 만화 둘리의 그 아빠. 그리고 캐리어 씨가 있습니다. 캐리어 에어컨 만든 사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냉동 공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만든 게 아니라
그 냉각 장치 자체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냉각 장치로 냉동 창고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냉동기도 만들고 에어컨도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구조가 똑같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치. 음식을 장기 보관할 수 있도록. 야, 심지어 냉장고가 알래스카에 팔리게 안 팔리게? 팔린다? 음식을 얼지 않고 보관할 수 있어요. 냉장실로. 네. 알래스카까지 가면 그 냉장고. 얼지 않고 보관할 수 있다니까. 알래스카 나오려고. 영하 한 4, 50도. 실내에 놔두면 상해버리고요. 밖에 내놓으면 다 얼어요. 얼지 않고 신선한 야채를 보관할 수 있다니까. 말장난인 것 같은데. 자, 어떤 시스템이냐면 결국 얘는 우리 증발기, 우리가 말하는 실내기, 에어컨 기계 자체가 증발기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장치가. 그리고 실외기에 뭐가 있냐면 응축기와 방열기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실외기에서 증발기로는 액체 상태로 된 냉매 가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매가 액체 상태로 들어오는 거야. 에어컨 냉매가. 그리고 이 냉매가 증발기에서 뭐가 된다?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돼요. 그럼 뭐를 하게 된다? 그치, 기화열 흡수를 하게 되잖아. 그 과정에서 이 증발기로 들어간 따뜻한 바람은 무슨 바람이 돼서 나온다? 차가운 바람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도 보면 요 뒤쪽이 바람 들어가는 구멍이고 요 앞에서 바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요 뒤쪽에 안에 보면 필터 있어요. 먼지 같은 거 걸으라고. 진짜로? 네. 공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갔다가 찬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냥 찬바람을 계속 뱉으면 이 안에 공기압이 올라가게? 얘가 뭐 한다? 기화열을 흡수해 버리겠지.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로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돌아가는 거는 이제 무슨 상태로? 기체가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응축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기체를 압축해서 억지로 액체를 만들게 되고, 이 과정에서 뭐가 된다? 액화열 방출이죠, 이제는. 방출되는 액화열을 방열기를 통해서 바깥으로 뜨거운 공기를 빼내는 거야. 이러고 다시 액체가 된 게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화재 예방하는 과정에서 보면 집에 실외기실 유리창 열어놓고 에어컨 틀어야 되잖아. 실외기 들어있는 방이 따로 있잖아, 한쪽 구석에. 밖에 나와있던데. 밖에 나가 있거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디 있냐면 작은 방 바깥 베란다 밖에 실외기실이 따로 있거든요. 창고 비슷하게. 거기에서 이제 실외기를 돌리는데, 밖에 나가 있으면 엄마가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환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는. 그러니까 그 실외기가 들어있는 칸이 바깥에랑 공기가 통해야 되는 거고, 냉장고는 요 두 개가 기계 한 대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요 뒤에 실외기가 어디 있다? 냉장고 뒷판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요 에어컨 기계는 어디? 냉장고 안쪽 판때기가 그 에어컨 기계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결국 우리 방 안이 냉장고 안이랑 뭐다? 에어컨 틀어놓으면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요즘에는 스팀 난방은 좀 설명을 덜 하는 편입니다. 이 라디에이터라고 요즘 건물엔 거의 없어요. 뭐가 있냐면 보일러가 있어요.
보일러 장치에서 열을 가해주면 물이 뭐가 된다? 수증기가 되겠지. 이 수증기를 방에 보내면 방에 라디에이터라는 방열기가 있거든. 뭐냐면 요렇게 금속으로 만들어진 쇠판이나 쇠파이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장치가 벽에 붙어 있어, 보통. 응? 여기를 거치면서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어요. 물로 바뀌어. 이걸 거치면서 식으니까. 이 과정에서 뭐를 내놓는다? 액화열 방출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여기서 물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끓일 때는 뭐? 기화열을? 그래서 요렇게 해서 방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펴주는 장치가 라디에이터입니다. 별로 안 따뜻해요. 우리나라 온도를 훨씬 따뜻합니다. 그치. 얘는 공기를 따뜻하게 데피는 장치거든. 바닥은 그냥 냉골로 두고. 열효율 되게 안 좋아요. 이걸 내가 어디서 마지막에 봤더라? 다음 주에 내가 이거 사진 찍어 올게. 어디 있는 곳이 있어요. 선생님 다니는 곳 중에 한 군데. 되게 옛날 건물이니까. 그리고 좀 최신식 건물에도 하나 있는 거 봤다. 저기 두산 위브더 제니스 아파트 욕실에. 아파트 욕실에 있더라. 욕실 데피는 장치. 안에 공기를. 별로 효율이 안 좋아요. 이거는. 자, 이렇게 상태가 변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한다는 걸 이해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앞바닥에, 그 왼쪽 바닥에 상태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를 보면 자, 어떤 고체 물질을 가열하는 온도 그래프죠. 세로축이 온도지. 자, 여기 보면 요 구간 두 구간은 뭐다? 가열을 하고 있는데 온도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죠. 이런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요 꺾이는 선에 세로로 이렇게 줄을 거예요. 응? 수평한 구간 양쪽 끝에. 그리고 수평한 구간에는 화살표로 이렇게 딱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제일 첫 번째 칸에 문제 보면 얘가 무슨 상태였는지 적혀 있는데 요렇게 수평한 게 두 개가 다 나오잖아. 그럼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고액 기를 적으면 되는 거야. 그러고 요 구간하고 요 구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흡수한 열 에너지를 모두 어디에 쓴다? 상태 변화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 즉 상승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아까 고체는 다닥다닥 붙어 있다 그랬지. 그럼 상태가 변할 때는 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를 힘으로 잡아 뜯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잡아 뜯는데 에너지가 뭐 한다? 사용된 거죠. 그 잡아 뜯는다고 온도가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반대로 그 밑에 있는 그래프 봐봐. 냉각시키는 경우도. 너무 많이 했네. 요렇게 되는 경우도. 똑같이 어떻게? 수평한 곳에서 요렇게 쭉쭉 밑으로 줄을 긋고 화살표. 그럼 여기서는 거꾸로 기, 액, 고를 적으면 되겠지.
이 경우는 왜 온도가 안 내려간다? 상태가 변할 때 아니지. 방출되는 열이 봐봐.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열이 방출돼요, 흡수돼요? 방출되잖아.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액체가 고체 될 때 열이 방출돼요, 흡수돼요? 기체가 액체 될 때도 액체가 고체 될 때도 방출이잖아. 그 방출된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온도가 안 내려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굳이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고체가 액체가 되는 이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하고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이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며 여기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이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순수한 물질일 경우 같은 물질이라면 어는 점의 온도와 녹는 점의 온도는 어떻다? 똑같은 온도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저기 우리 상태 변화에 따른 열 에너지 출입은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문장을 읽을 때. 다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무슨 상태가 무슨 상태로 변한다를 동그라미를 2개를 쳐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실수가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하나 읽어볼까? 얼음 조각상 옆에 있으면 시원해진다. 왜? 녹으니까. 맞지? 그 밑에 문장. 물이나 음료수에 얼음을 넣으면 시원해진다. 왜 얼음이 녹으니까. 얼음이 물이 되니까. 이러면 얼음 화살표 물이니까 고체가 액체. 그러면은 융해된 거니까 융해열 흡수.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생각하는데 요 단원의 핵심은 이제 그거지. 앞에 단원하고 요 단원하고 관점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두 단원의 개념이 헷갈리지만 않으면 크게 어려울 단원은 아닙니다. 이게 너희들 시험 범위 아니냐? 저 쳤어요. 이건 쳤어? 중간고사를 쳤어요. 그럼 너희들 기말 뭐뭐 쳐?